차가운 바람이 런던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화려한 불빛 아래 58세의 엘리자베스. 사람들은 그녀를 리즈라고 불렀다는 우아한 걸음으로 고급 백화점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수석 판매원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진 손톱,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리즈는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함을 느꼈다. 거울 속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의 주름과 옅어진 입술색은 세월의 흔적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진열대에 놓인 최신 안티에이징 크림을 바라보았다. 과연 저 크림이 내 젊음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 리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리즈. 뒤에서 들려오는 앳된 목소리의 리즈는 고개를 돌렸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 사라였다. 29살의 사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했다. 그녀는 리즈를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세요? 리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비밀은 없단다, 사라. 그저 이 일에 모든 걸 바쳤을 뿐이지. 사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모든 걸 바치다니요? 리즈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날 밤 리즈는 홀로 텅 빈 집에 돌아왔다. 남편 데이비드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클로이는 결혼하여 아이를 임신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리즈는 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지만 딸이 멀리 이사를 가서 너무 멀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리즈는 TV를 켰지만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녀는 문득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땐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지독한 외로움뿐이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리즈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사진 액자에 멈췄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리즈와 데이비드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리즈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데이비드, 당신이 너무 그리워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찰스, 그녀의 상사였다. 리즈, 내일 아침 일찍 VIP 고객과의 미팅이 있어요. 늦지 않게 준비해줘요. 리즈는 피곤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찰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리즈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도 또 가면을 써야 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리즈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VIP 고객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녀는 최고급 화장품들을 진열하고 은은한 조명과 향기로운 디퓨저로 매장 분위기를 한껏 고급스럽게 연출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늘은 특히 더 완벽해 보여야 했다. 얼마 후 찰스가 중년의 남성과 함께 매장에 들어섰다. 남성은 에드워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업가이자 소문난 바람둥이였다. 리즈는 에드워드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았다. 에드워드 씨, 이쪽은 우리 회사 최고의 판매원인 엘리자베스입니다. 찰스가 리즈를 소개하며 윙크를 날렸다. 그 윙크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리즈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에드워드에게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드워드 씨,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에드워드는 리즈의 손을 덥석 잡으며 능글맞게 말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에게 어울리는 제품을 추천해 주시죠. 리즈는 불쾌감을 감추고 에드워드를 최고급 안티에이징 라인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제품을 설명하며 은근슬쩍 에드워드의 취향을 파악했다. 그는 분명 고가의 희귀한 제품을 선호하는 허영심 많고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었다. 리즈는 에드워드의 손등에 크림을 발라주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에드워드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리즈의 손을 슬쩍 만지작거렸다. 리즈는 소름이 끼쳤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정말 특별합니다. 희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리즈의 유혹적인 목소리에 에드워드는 완전히 넘어온 듯했다. 그는 리즈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리즈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락했다. 그날 밤 리즈는 에드워드와 함께 런던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에드워드는 리즈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한 듯
끊임없이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다. 리즈는 그의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한편으로는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리즈, 당신은 정말 특별한 여자예요. 나와 함께 멋진 시간을 보내보는 게 어때요? 에드워드가 본색을 드러내자 리즈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찰스의 압박과 사라의 위협적인 모습이 맴돌았다. 그녀는 결국 에드워드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날 이후 리즈는 에드워드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에드워드는 리즈에게 고가의 선물들을 안겨주었고, 리즈는 그 대가로 그의 욕망을 채워주었다. 리즈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리즈가 에드워드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 회사 내에서는 또 다른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리즈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 올리비아와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었다. 40대 초반의 올리비아 역시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판매 실력을 갖춘 직원이었다. 그녀는 리즈의 성공을 시기했고 어떻게든 그녀를 밟고 일어서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찰스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판매 전략을 발표했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VIP 고객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팀은 최고급 고객들을 전담 관리하며 그에 따른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찰스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특히 올리비아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VIP 고객 전담팀에 들어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리즈를 꺾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팀장은 누가 맡게 되나? 올리비아가 찰스에게 질문했다. 찰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고객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직원을 선발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리즈와 올리비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두 사람은 VIP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올리비아는 젊음과 미모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고객들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리즈는 올리비아의 행태를 혐오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꼈다. 올리비아는 젊고 매력적이었고 VIP 고객들은 그녀에게 쉽게 넘어가는 듯 보였다. 리즈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리즈는 올리비아가 에드워드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리즈는 큰 충격을 받았다. 에드워드는 그녀에게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올리비아와도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리즈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에드워드, 이게 어떻게 된 것? 리즈의 등장에 에드워드와 올리비아는 깜짝 놀랐다. 에드워드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리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업무상 미팅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리즈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올리비아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정말 뻔뻔하구나. 내 고객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올리비아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웃기지 마, 리즈. 고객은 네 소유물이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 두 여자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고 결국 찰스가 나서서 그들을 말려야 했다. 그만들 하세요. 회사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찰스는 두 사람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엄중하게 경고했다. 당신들의 경쟁심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찰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리즈와 올리비아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경계하며 VIP 고객들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리즈와 올리비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신입사원 사라였다. 사라는 입사 초기에는 리즈를 존경하고 따르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라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무기로 빠르게 VIP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리즈와 올리비아의 방식을 모방하면서도 더욱 과감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했다. 사라는 특히 중년 남성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녀는 그들의 외로움과 욕망을 파고들어 능숙하게 그들을 조종했다. 사라는 고객들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리즈는 사라의 행보를 주시하며 큰 위협을 느꼈다. 사라는 자신보다 젊고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더욱 뻔뻔하고 대담했다. 리즈는 사라가 자신과 올리비아의 자리를 모두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느 날 리즈는 사라가 또 다른 VIP 고객 윌리엄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윌리엄은 리즈가 오랫동안 공들여 관리해온 고객이었다. 리즈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리즈는 윌리엄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만나자고 했다. 윌리엄은 리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결국 그녀의 요구를 수락했다. 두 사람은 런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리즈는 단도직입적으로 윌리엄에게 사라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윌리엄, 당신과 사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윌리엄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리즈의 추궁에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라가 먼저 접근했어요.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고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그녀와 함께 있으면 다시 젊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리즈는 윌리엄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오랫동안 정성을 쏟았지만 결국 젊고 아름다운 사라에게 그를 빼앗기고 만 것이다. 윌리엄, 당신은 사라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당신의 돈과 지위를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리즈는 윌리엄을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이미 사라에게 푹 빠져 있었다. 리즈, 당신의 충고는 고맙지만 이건 내 인생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윌리엄은 냉정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리즈는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사라에게 윌리엄을 빼앗긴 리즈는 큰 상실감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무기로 하는 사라와 같은 신세대 직원들과 경쟁하기에는 자신은 너무 늙고 지쳐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찰스는 리즈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다. 그것은 바로 신제품 런칭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리즈는 큰 부담감을 느꼈다. 리즈,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능력과 경험을 믿고 맡기는 것이니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찰스는 리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리즈는 자신이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런칭 행사 기획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획안은 찰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리즈, 이건 너무 진부해요. 뭔가 더 획기적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찰스는 리즈의 기획안을 거절하며 사라에게 새로운 기획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사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화려하고 도발적인 런칭 행사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파격적이고 신선한 기획이었다. 찰스는 사라의 기획안에 크게 만족했고 결국 런칭 행사의 총괄 책임을 사라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리즈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런칭 행사의 책임을 사라에게 빼앗긴 리즈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과 늙음에 절망하며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오랫동안 관리해온 VIP 고객들마저 사라에게 빼앗기기 시작했다. 리즈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에드워드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리즈는 에드워드에게 연락하여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에드워드는 리즈의 갑작스러운 초대에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흔쾌히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리즈는 에드워드를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에드워드가 좋아하는 와인과 음식을 준비했고 은은한 조명과 촛불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리즈는 에드워드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사라라는 젊은 직원에게 밀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에드워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잖아요. 저를 도와줄 수 있죠? 리즈는 에드워드의 손을 잡으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에드워드는 리즈의 부탁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간절함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다. 리즈,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 에드워드의 대답에 리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에드워드에게 찰스에게 압력을 넣어 자신을 다시 중요한 위치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에드워드, 당신이 찰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에게 제가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납득시켜주세요. 리즈의 부탁에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시오, 리즈. 내가 반드시 당신을 돕겠소. 그날 밤 리즈는 에드워드와 함께 밤을 보냈다. 그녀는 에드워드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리즈는 에드워드의 도움으로 다시 회사의 중요한 위치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다. 에드워드는 리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찰스에게 리즈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라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리즈는 에드워드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에드워드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생각에 분노와 절망감을 느꼈다. 설상가상으로 찰스는 리즈에게 더 이상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았다. 그는 리즈가 에드워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크게 실망했다. 리즈, 당신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성공하려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찰스는 리즈를 차갑게 대했고 그녀를 한직으로 내쫓았다. 리즈는 회사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 리즈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리즈는 술에 취해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리즈는 사라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사라는 그런 리즈를 조롱했다. 리즈, 정신 차려요.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내 시대에. 사라는 전화를 끊었고 리즈는 홀로 남아 오열했다. 리즈는 술에 의존하며 점점 더 망가져갔다. 그녀는 회사에도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고 집안일에도 소홀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술을 마시며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리즈는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낯선 남자와 시비가 붙었다. 남자는 리즈를 밀쳐 넘어뜨렸고 리즈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오랫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녀의 딸 클로이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엄마, 제발 눈을 떠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에게 더 잘했어야 했는데. 클로이는 의식 없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리즈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고의 충격으로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클로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 리즈의 기억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리즈는 기억을 잃은 채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에 화려했던 삶도 성공을 향한 욕망도 모두 잊어버렸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클로이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 그녀를 돌보았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과거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클로이는 리즈에게 오래된 사진 앨범 하나를 보여주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리즈와 데이비드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엄마, 이 사진 기억나요? 아빠랑 엄마가 함께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클로이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머니에게 설명했다. 리즈는 사진들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보고 싶. 리즈는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 데이비드와의 행복했던 시절, 딸 클로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회사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시절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녀는 에드워드와의 부적절한 관계, 사라와의 경쟁, 그리고 술에 의존했던 과거는 기억하지 못해.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무의식이 그 기억들을 지워버린 것인지도 모른. 리즈는 비록 과거의 모든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딸 클로이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었다. 클로이는 어머니를 용서했고 어머니의 남은 삶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클로이는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모셔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리즈는 클로이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어느 날 클로이는 리즈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엄마, 사라가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리고 에드워드도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한. 사라는 런칭 행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한. 에드워드는 사라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지면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리즈는 그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사라와 에드워드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들었다. 엄마는 이제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들도 나처럼 욕망에 눈이 멀었던 것뿐이겠지. 리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리즈는 남은 삶을 클로이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성공에 대한 욕망도 젊음에 대한 미련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지금 이 순간 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리즈는 클로이와 함께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클로이야, 인생은 참 더섭는 것 같구나. 젊음도, 아름다움도, 성공도 모두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져버리지.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있다는 거야. 리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얼굴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리즈는 클로이와 함께 살면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화려함이나 성공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소박하지만 진실된 행복을 추구했다. 어느 날 리즈는 우연히 동네에서 작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 메리는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만든 천연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리즈는 메리의 가게에서 풍기는 은은한 허브 향기에 이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가게가 참 예쁘네요. 리즈는 메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메리는 환한 미소로 리즈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구경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리즈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메리가 직접 만든 다양한 종류의 천연 화장품에 관심을 보였다. 이 모든 제품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리즈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네, 저는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화장품이 피부에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접 공부하고 연구해서 저만의 레시피로 화장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메리의 열정적인 설명에 리즈는 감탄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화장품 업계에 종사했지만 메리처럼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오랫동안 화장품 업계에서 일했지만 당신처럼 열정적인 분은 처음 봐요. 리즈는 메리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수석 판매원이었지만 성공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을 걸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요. 리즈의 고백에 메리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격려했다. 리즈,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당신은 아직 젊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메리는 리즈에게 자신의 가게에서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했다. 저와 함께 천연 화장품을 만들고 판매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제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리즈는 메리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화장품 업계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예전처럼 아름답지도 않은걸요. 리즈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리즈.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화장품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메리의 따뜻한 격려에 리즈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메리와 함께 일하기로 결심했다. 리즈는 메리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메리와 함께 천연 재료를 연구하고 새로운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 리즈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메리의 화장품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고객들에게 천연 화장품의 장점을 알리고 그들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었다. 리즈의 진심 어린 조언과 추천은 고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판매 실적에 얽매이지 않고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갔다. 메리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다. 리즈는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리즈는 가게를 찾은 손님 중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올리비아? 리즈는 놀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올리비아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리즈. 올리비아는 힘없는 목소리로 리즈를 불렀다. 무슨 일이에요, 올리비아? 리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나 회사를 그만뒀어.
올리비아는 힘없이 말했다. 그녀는 사라와의 경쟁에서 밀려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 사라는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 올리비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성공에 눈이 멀었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 리즈는 올리비아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위로했. 올리비아, 과거는 잊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 젊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리즈는 올리비아에게 메리의 가게에서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했. 우리와 함께 천연 화장품을 만들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의 경험과 능력이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올리비아는 리즈의 제안에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는 과거에 리즈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것을 떠올리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 리즈나, 당신에게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올리비아는 조심스럽게 물었. 괜찮아요, 올리비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리즈는 따뜻한 미소로 올리비아를 격려했. 올리비아는 리즈와 메리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지만 리즈와 메리의 도움으로 천천히 적응해 나갔. 올리비아는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일에 흥미를 느꼈. 그녀는 화학 성분이 가득한 화장품을 판매하던 과거와 달리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 리즈와 올리비아는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앙금을 풀어나갔다. 두 사람은 과거의 경쟁 관계를 넘어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 어느 날 리즈는 올리비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 올리비아, 혹시 사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있어? 사라는 회사를 그만둔 후 소식이 끊겼다. 리즈는 사라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 사라라면 소문으로는 어떤 큰 화장품 회사의 스폰을 받고 있다고 들었. 여전히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기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올리비아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 그래. 리즈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사라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 사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리즈는 조용히 중얼거렸. 시간이 흘러 리즈와 메리, 올리비아는 함께 힘을 합쳐 천연 화장품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 그들의 가게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천연 화장품 전문점으로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 리즈는 더 이상 과거의 화려함이나 성공에 얽매이지 않았. 그녀는 자신의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행복을 느꼈. 어느 날 리즈는 딸 클로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클로이가 환한 미소로 말했. 그래, 엄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단. 너와 함께,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리즈는 클로이의 손을 꼭 잡았. 엄마, 과거에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든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클로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리즈는 눈시울이 붉어졌. 고마워, 클로이야. 엄마도 너를 사랑한단. 리즈는 클로이를 꼭 안아주었. 그날 저녁, 리즈는 가게 옥상에서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 인생이란 참으로 굴곡진 여정과 같구나. 때로는 성공의 달콤함에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의 쓴맛에 좌절하기도 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 리즈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달았. 그것은 바로 내면의 평화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이었. 리즈와 그녀의 동료들은 그들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로 결심했. 그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천연 화장품 제조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했. 우리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말이. 리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 어느 날 리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 여성 중 한 명인 엠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 엠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과거의 리즈를 떠올리게 했. 리즈,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저도 당신처럼 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엠마는 존경의 눈빛으로
리지를 바라보았. 엠마,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요. 당신 안에 있는 그 빛나는 가능성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꿈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 리지는 엠마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격려했. 시간은 흘러 리지는 어느덧 70세를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젊고 열정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게에 나와 사람들에게 천연 화장품의 장점을 알리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해. 어느 날 리지는 가게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리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임종을 지키던 클로이와 메리, 올리비아는 슬픔에 잠겼지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다고 생각해. 리지의 장례식에는 그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 그들은 모두 리지의 삶을 추모하며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유산을 기렸. 리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녀가 남긴 천연 화장품 가게와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졌. 그녀의 삶은 비록 굴곡지고 때로는 어둠 속에 가려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찾아낸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준.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나 소유가 아닌 사랑과 나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찾을 수 있다. 리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을 격려하고 영감을 줄 것.